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이번 시간은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과목의 내용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운영체제 기초 활용 과목으로 첫 번째 운영체제의 기초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 운영체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운영체제의 종류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운영체제의 관점, 네 번째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영체제의 개념입니다. 자, 정의 볼게요. 제한된 컴퓨터의 각종 자원, 리소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 자, 뭔가 통로다 이런 얘기죠.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바로 운영체제다. 자, 한정된 컴퓨터 자원을 여기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여기도 자원이란 말이 나왔죠. 보다 효율적, 효율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관리 운영 또 나왔습니다.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비슷하죠? 정의가. 자, 사용자와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 통로 역할을 한다. 자, 기능이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관리하고요. 리소스를 관리합니다. 자, 프로세서, 메모리, 주변 장치, 파일 등을 관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리소스라고 하죠. 프로세서, 메모리, 자원이라고 합니다. 주변 파일 등. 자, 그래서 운영체제의 개념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운영체제란 이렇게 딱딱한 하드웨어, 여러분들 컴퓨터, 집에 있는 컴퓨터들이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유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저의 명령어를 이 기계는 몰라요. 중간에 소프트웨어인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운영체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 사람이 내리는 명령을 기계에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여러분들이 컴퓨터 안에 지금 우리는 거의 대부분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깔았는데요. 윈도우즈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왜?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그 내린 명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운영체제는 그 자원을 관리해주고 휴먼,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 어떤 명령체계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역할이요. 좀 더 세분화돼서 보겠습니다.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의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정의.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거죠.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의 공동 사용. 그래서 우리가 멀티 유저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체제가 조절하고요. 자, 여러 사용자 간의 자원 공유, 물론 자원도 공유를 하게 합니다. 자, 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스케줄링, 이 스케줄링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을 하나 마련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동일한 자원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려고 동시에 접근하면 운영체제는 이거를 적당히 분배해서 여러 사람 모두에게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을 스케줄링이라고 하고요. 자, 입출력에 대한 보조 역할, 그리고 에러에 대한 처리, 사용자들 간의 간섭 방지, 자원의 사용량 계산. 자, 병렬 수행, 동시 수행이란 말은 아까 그 공유의 개념과 한정된 자원을 여러 사람이 접근할 때 그것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념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병렬 수행을 위한 편의 제공. 자, 데이터에 대한 보안과
신속한 사용 통신 네트워크 관리,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운영체제는 한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의 편리성. 자, 사용자로 하여금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각종 정보를 효율적, 또 효율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컴퓨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시스템 성능의 향상, 성능의 최대 발휘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자, 이것은 암기사항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일단 처리 능력. 자, 일정 단위 시간 동안 컴퓨터가 처리하는 작업의 량, 처리 능력이 많아야겠고요. 높아야겠고요. 자, 응답 시간. 자, 응답 시간은 한 작업을 처리할 때 입력으로부터 결과가 출력될 때까지 경과 시간인데, 내가 엔터해서 결과를 볼 때까지 시간이니까 이거는 짧아야 되겠고요. 자, 사용의 용이성. 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를 적절한 때에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나. 용이성은 쉬운 것은 높아야 되겠죠. 용이성은. 자, 신뢰도. 컴퓨터가 올바로 제대로 작동하는가. 신뢰성도 높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화살표를 그려서 여기다가 표현을 해놨는데, 자, 처리 능력의 향상, 응답 시간의 최소화, 사용의 용이성의 그 높음, 신뢰도의 향상, 다 높은데 경과 시간만 짧아야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구성입니다. 자, 일단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요것이 이제 필기시험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자, 구성이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눴는데, 제어 프로그램에는 관리, 뭐 이런 컨트롤 또는 뭐 감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시, 슈퍼바이저 프로그램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관리합니다. 작업 제어 프로그램, 잡 컨트롤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제어 프로그램, 제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 자, 서비스 프로그램, 자, 문제 해결 프로그램이겠죠. 문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처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구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커널, 가장 안쪽에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터럽트 처리기, 디스패처, 프로세서 동기, 시간을 맞춘다는 거예요. 동기를 위한 기능을 지원하고요.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커널, 핵심 부분이고요. 자, 운영체제 구조에서 기억장치 관리기 있고요. 입출력 시스템 있고요. 파일 관리기 있습니다. 자, 스케줄러는 아까 어떤 그 스케줄을 이용해서 모두에게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스케줄링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단기, 장기, 중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단기 스케줄러는 시스템 내 활성화 큐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원을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잡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여러분들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공공기관 번호표 뽑죠. 이 큐는 번호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줄, 번호표줄, 시스템 내 활성화 큐 관리, CPU 관리, 하드웨어와 무관하고요. 자원 관리기는 CPU를 제외한 다른 자원들을 관리합니다. 장기 스케줄러는 그 프로세서의 생성, 소멸, 제어를 담당하고요. 명령어 해석기는 사용자의 직접 대화, 쉘. 그래서 명령어 해석기를 쉘이라고 부른다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구조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운영체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등장이
1950년대 초반이에요. 46년에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1950년대 초가 운영체제 등장이 잘 어울리는 거죠. 자, 우리가 GM이라고 하죠. GM, General Motors라고 하는 GM사에서 IBM 701을 위한 최초의 운영체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운영체제 할 일을 사람에 의해서 직접 처리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46년에 나왔다면 그전에는 그럼 컴퓨터를 사용 못했나요? 아까 운영체제가 없으면 사용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운영체제의 역할을 누가 했다?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실제로는 50년대 초반에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운영체제가 개발이 되었다. 이런 설명이고요. 자, 50년대의 특징을 볼게요. 자, 일괄처리 시스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저도 지금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기를 녹화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컴퓨터를 켜고 자기가 할 일, 엑셀이면 엑셀, 게임이면 게임, 인터넷이면 인터넷 이렇게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예전, 지금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때는 컴퓨터를 한번 사용하기가 너무 비쌌어요. 자, 코스트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례로 일괄처리 시스템은 이 세탁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뭐 손수건 하나, 양말 하나 굉장히 작죠. 근데 손수건 하나를 세탁기에 돌리는 사람은 없어요. 왜? 너무 아깝잖아요. 얘 때문에 전기 들어가야 되죠. 기본으로 여기 세탁기에 들어가는 물이 있는데 그만큼 써야 돼. 이건 이제 손빨래 정도 할 수준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컴퓨터를 돌리는데 너무 비싸니까 얘네들을 모았다가 뭐 우리가 빨래바구니에 빨래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해야죠. 그게 바로 일괄처리입니다. 한꺼번에 모았다가 한순간에 샥 이라는 거. 자, 그리고 작업제 언어라는 것도 있었어요. 예, Job Control Language 이런 언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의 특징은 일괄처리 시스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초기 운영체제 시스템은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컴퓨터로 게임도 하죠, 인터넷도 하죠, 뭐 자기 엑셀 작업도 하죠, 워드 작업도 하죠, 뭐 프로그래밍도 하죠, 많은데 실제 초기 운영체제는 하나의 작업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는 것, 이게 특징이고요. 장치 구동기를 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일괄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보면 1950년대 초기의 컴퓨터 처리 방법 중 하나이죠.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량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자, 상주 모니터라는 게 있는데요. 사용자가 한 번에 한 작업씩 수행하던 것을 한 개의 배치라는 말이 일괄처리라는 영어 단어예요. 배치로 묶어 자동 처리하게 하는 OS가 상주 모니터고요. 자, 상주 모니터의 구성은 인터럽트와 트랩 벡터, 장치 구동기, 작업의 순서와 제어카드 해석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일괄처리 시스템의 장점이요. 자, 시스템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효율적이죠. 굉장히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단점이요. 일단 내가 이게 급한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모았다가 해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 나는 기다려야 돼요. 반환 시간이 늦고 시스템의 오류 수정 작업이 느려.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렸다가 간신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또 다시 가서 하려고 그러면 또 기다려야 돼. 이런 식으로 오류 수정 작업이 어렵고 CPU에 노는 시간, 유휴 상태가 되기 쉽고요. 단점 보완이 이제 상주 모니터 아까 얘기했던 오프라인 연산, 버퍼링, 스플링 이런 것들이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자, 드디어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의 중앙 처리 장치 CPU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 실행시킴으로써 짧은 시간에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개념입니다.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 자, 고려사항이요. CPU 스케줄링.
자, 한꺼번에 이제 여러 개를 하니까 누구를 먼저 할까요? 스케줄링 해야 되겠고요. 기억장치 관리 기법 뒤에 기억장치 관리 기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장치 스케줄링, 교착 상태. 이제 너무나 우리가 그 서버나 이런 데서 너무나 많은 접속이 일어나면 얘가 다운되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있는데 모든 곳에 차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다 자기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신호기가 없다면 절대 못 움직이겠죠. 교착 상태. 자, 병행 제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그 병행 제어. 자,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요. 장점이요. 다중 작업을 구현함으로써 시스템 효율은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단점이요. 유시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기억장치 관리 기법, CPU 스케줄링 기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고요. 자, 앞에는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고요. 요거는 멀티 프로세싱. 자, 앞에는 멀티 프로그래밍이 있고요. 요건 멀티 프로세싱이에요. 자, 다중 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용 기억 장치를 통해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 자, 여러분들 프로세싱 요게 프로세서가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세서가 앞에는요. CPU 하나가 여러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쿼드코어 이러잖아요. 그 다음 듀얼코어.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만 듀얼코어 그러잖아요. 듀얼코어는 DUAL이 이게 두 개라는 영어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CPU가 두 개다. 요번엔 쿼드코어, QUAD, 쿼드코어. 이건 여러분들 네 개란 뜻이에요. 네 개. 그러니까 CPU가 여러 개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죠. 자, 공유된 주기억 장치 사용을 스케줄링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훨씬 앞에보다 좋은 시스템이고요. CPU를 여러 개 사용하여 작업 속도, 신뢰성 높일 수 있죠. 그런 특징이 있겠고요. 자, 시분할 시스템, 타임 쉐어링 시스템, 타임을 공유하는 거죠. 자, 한 대의 컴퓨터 한 대밖에 없어요. 자, 일정한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한다. 자, 근데 그 컴퓨터 한 대밖에 없는데 A라는 사람도 이걸 쓰고 싶어 하고 B라는 사람도 이걸 쓰고 싶어 하고 C라는 사람도 이걸 쓰고 싶어 하고 여러 사람이 이걸 쓰고 싶어 해. 자, 근데 컴퓨터는 한 대밖에 없어. 그러면 시간을 아주 짧게 분배해서 CPU가 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조금씩 이 사람들의 서비스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거예요. 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CPU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적재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운영체제가 복잡하죠. 이 모든 사람을 동시에 다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케줄링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단점이고요. 자, 리얼타임 시스템. 자, 처리 대상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이죠. 자, 장점이요. 사용자의 노력이 절감되고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처리 비용이 절감되는데 단점이요. 입출력 장치의 일시 저장 및 대기가 필요하고요. 기다린다 이거죠. 자, 특정 상태의 재현이 불가능하고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때 단순한 재실행이 불가능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실시간으로 요즘은 여러분들 은행이 전부 온라인 실시간 처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얼타임 시스템이 거의 온라인하고 용어랑 같이 따라다니는데 온라인 리얼타임 시스템이래요. 자, 즉시 처리한다라는 거죠. 즉시. 그러니까 실시간 시스템이 아니면 비행기 좌석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보여지는 화면에 있는 게 이미 처리가 됐는데 누군가가 근데 그게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표를 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행기 좌표 그 좌석이 엉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실시간 시스템은 즉시 처리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자,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분산되어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컴퓨터 프로세서 사이에 특별한 데이터 링크를 통해 교신하면서 한 조직 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 교환을 위해 네트워크로 상호 결합된 시스템을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자원을 공유하고 신뢰성이 증가하죠. 계산 속도가 증가하고 통신을 이용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컴퓨터를 얘를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도 작업되고 여기서도 작업되고 여기서도 작업될 수 있어요. 근데 사용하는 사람은 몰라요. 예. 그래서 지역적으로 여러 대의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처리를 하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분산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운영체제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운영체제에 대한 사용자의 관점은 시스템 프로그램, 특히 명령어 해석기, 앞에서 이거 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명령어 해석기에 의한 결정인데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운영체제를 프로세스의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중앙처리 장치는 한 시점에서 하나의 작업만 수행하므로 각 프로세스의 상태를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자원관리자 관점입니다. 운영체제를 시스템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의 집단으로 보는 관점으로서 프로세스 관리 기능, 기억장치 관리 기능, 장치 관리 기능, 정보 관리 기능 이렇게 있는데 어느 작업에게 CPU로 할당할 것인가 프로세스 관리 기능이고요. 어느 프로세스의 기억장치를 할당할 것인가 기억장치 관리 기능이고요. 장치를 할당하는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를 결정하는 것 장치 관리 기능이고요. 어느 작업에게 어떤 자원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정보 관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계층구조 관점으로서 계층 1 프로세서 관리, 계층 2 기억장치 관리, 계층 3 프로세스 관리, 자, 그 다음 계층 4 주변장치 관리, 계층 5 파일 및 데이터 관리 등등 계층구조 관점도 있다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확장 관점이 있고요. 하드웨어의 기능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는 관점, 기능적 관점, 운영체제를 시스템 구성원 중에 일부로 보는 관점, 작업지 언어 관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의는요.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에 정해주는 명령문, 데이터를 가진 프로그램, 이것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특징이요. 컴퓨터의 작동, 수행에 있어서 기본이 되고요. 하드웨어 환경을 직접 제어합니다. 컴퓨터 제조회사나 시스템 프로그래머에 의해 작성이 되겠고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종류는 자, 일단 첫 번째 매크로. 자,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코드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 이를 매번 나열하기보다는 하나의 간단한 명령어 코드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기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단축키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축키. 예, 그래서 매크로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링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각 모듈 간의 호출 및 공동 데이터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링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하면 이거를 두 번 번역한다고 합니다. 두 번 번역. 첫 번째 번역할 때는 목적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명령어를 영문과 비슷한 코드로 집어넣고요. 실제로 그거를 컴퓨터가 모르니까 그거를 0과 1로 바꾸는데 이 중간 단계에선 첫 번째 단계에선 완벽하게 0과 1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 0과 1로 안 바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0과 1로 주로 이게 exe 파일이죠. 바꾸는데 요게 역할하는 게 바로 링커예요. 링커. 예, 연결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 링커까지 봤고요. 자, 로더입니다. 자, 로더는 절대 로더. 자, 절대 로더가 있고 상대 로더가 있는데, 자, 기계어 코드 프로그램에서 미리 지정한 번지에 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로드한다. 우리가 앞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한 번 번역하고 완벽하게 기계어로 안 바뀌었죠? 2번 번역하고요. 이 번역이 번역.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실행이 되려면 주기억 장치에 적재돼야 됩니다. 로딩 돼야 돼요. 그래서 로더라는 것은 이렇게 완벽하게 0과 1로 바뀐 코드를 주기억 장치에 이렇게 얹히는 역할. 이게 바로 로더가 합니다. 그런데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절대 로더, 기계어 코드 프로그램은 미리 지정한 번지 프로그램 데이터를 로드한다. 상대 로더, 로드 과정에서 메모리에 적당한 영역을 찾아서 로드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요. 자, 요번에는 요번 시간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영체제의 역할이 잘못된 것. 자, 사용자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정의. 자, 여러 사용자의 자원을 공유. 자, 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스케줄링. 자, 데이터에 대한 보안, 신속한 사용 통신, 네트워크 관리. 자, 여러분들 슬라이드 5번을 잠시 가보면요. 슬라이드 5번을 쭉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가 5번이죠.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 그죠?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의 공동사용. 여러 사용자 간의 자원을 공유. 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스케줄링. 입출력에 대한 보조 역할, 에러에 대한 처리. 사용자들 간의 간섭 방지. 자원의 사용량 계산. 병렬 수행을 위한 편의 제공, 데이터에 대한 보안, 신속한 사용 통신 네트워크 관리 등등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 사용자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게 운영체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 그 문제를 다시 가보면, 자, 여기에 보면 사용자와 컴퓨터 소프트웨어간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정의, 이래야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때문에 1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의 답은 1번이고요.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운영체제의 성능 판단 기준이 잘못된 것. 자, 처리 능력의 향상. 일정 단위 시간 동안 컴퓨터가 처리하는 작업의 량이 향상이 되어야 되겠다. 자, 두 번째, 응답 시간의 return around time 향상. 자, 한 작업을 처리할 때 입력으로부터 결과가 출력될 까지 경과 시간이 높아야 되겠다. 자, 세 번째, 사용의 용이성 availability.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를 적절한 때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나가 높아야 되겠다. 자, 신뢰도. 자, 컴퓨터가 올바로 작동하는 것이 높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천천히 읽은 이유가 있죠.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자, 요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얘기했고요. 처리 능력은 자, 화살표로 설명했었어요. 높아야 되겠고. 자, 응답 시간은 내가 엔터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시간이니까 어떻게? 예, 낮아야 되겠고 짧아야 되겠고. 자, 사용의 용이성은 사용하기 쉬워야 되냐? 그런 것은 높아야 되겠고. 자, 신뢰도는 높아야 되냐 낮아야 되냐? 높아야 되겠고. 다른 거는 다 향상 높아야 되고, 그런데 누구만? 응답 시간만 짧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2번에 틀린 답은 2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제어 감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제어 프로그램과 제어 감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음 중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운영체제는 제어 컨트롤 프로그램과 또는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처리 프로세스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자, 이때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가 있었고요. 처리 프로그램의 종류가 있었어요. 제어 프로그램엔 컨트롤, 감시, 관리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시 들어갔고요. 데이터 관리 들어갔고요. 자, 컨트롤 들어갔어요. 예, 따라서 감시, 관리, 제어 이렇게 들어간 것은 그 제어 프로그램이고요. 자, 아닌 것,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처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3번의 답은 4번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운영체제의 종류와 관점과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4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